첫 소식 전해드리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지 8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 대표와 현역 의원만 보면 민주당이 5명 그리고 한국당이 24명입니다. 국회가 공수처법을 처리한 직후이고 총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발표 내용을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수사 4개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당대표와 현역 의원까지 모두 24명이 기소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정재,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를 합하면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이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당별로 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보좌진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를, 한국당 의원들은 1명 빼고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폭행과 상해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고 형이 끝나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폭행 혐의로 고발된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희상 의장이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3개 혐의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5개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회의를 방해한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책임이 중하다고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걸 넘어 주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혐의가 5개입니다. 이 3개의 공동감금과 공동퇴거 불응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휘한 사람도 나 전 원내대표라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폭력이 아닌 질서 유지권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오늘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발표 시기도 연말 국회가 끝난 직후여서 정치적 해석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명, 이 중 8명만 기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빠졌습니다. 여 의원은 최 의원이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파를 옮겨 문을 막았던 인물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 큰일 나요. 검찰은 다수 영상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물리력 행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왜 해를 넘겨 결과를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4개월간 경찰이 수사해온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가져가 또다시 4개월을 수사했습니다. 그 사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공수처법도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공수처법 처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을 오래 갖고 있으면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았다며 기소 시점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검찰의 이런 발표에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소가 오는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모두 27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네, 한국당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기 10분 전부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기소라는 건데요. 사건 당시 의원들을 지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란 입장을 냈습니다. 역시 기소 대상인 황교안 당대표도 불법 사보임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예. 아시다시피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의 검찰의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입장이 바뀐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뒤로 한국당이 검찰에 우호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고발당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도 검찰과 여권의 갈등 그리고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선 분리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민주당도 의원들이 기소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했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소 대상이 된 이종걸, 박광계, 김병호 의원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만 검찰의 기소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사는 이번 기소가 각 당의 공천이나 아니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한국당 총선기획당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일단 공천과 관련해선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당 당규상 강력범죄나 선거범죄 그리고 파렴치 범죄 등이 아니고선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게다가 황교안 당대표가 이번 사안은 의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공천의 영향은 더욱더 없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번 기소에 대해 당원 신분이나 공천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렇겠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판 속도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제한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총선까지는 104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모두 나오는 건 시간상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 자체가 제한될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선 우세합니다. 예. 다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라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24명 중에서 23명이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